이제 추석이 코앞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혹은 친척들과 함께 혹은 이웃들과 함께 행복한 명절을 보내실 텐데 제가 하는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제가 어른이 되어서 느꼈다기보다는 어릴 때 느꼈던 것들이 많아요. 어릴 때 뭐가 되어야겠다 라는 것보다는 뭐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향해서 가기 전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태어났고 또 태어난 이상은 왜 살아야 되며 약 700m 전방에서 지하차도 많은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의 부모님, 많은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계시는데 왜 하필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그리고 먼저 태어난 누나는, 그리고 나보다 좀 늦게 태어난 여동생은 나와 어떤 관계일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생각하는 뭐 가족 간의 그런 것들 있죠. 부부 간의 혹은 뭐 형제 간의 그런 것들, 친척들, 친족들, 학교 가면 친구들도 있겠고, 뭐 선생님도 있고, 이웃 어른들도 있고,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뭐 동급의 사람들이든 아무튼 뭔가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 가는데 내 존재가 누군지를 좀 알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 왜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뭐 꿈이라도 꾸고 어떤 목표를 정해서 달려가든 걸어가든 할 거 아니에요. 진짜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 애가 뭔 그런 생각들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건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흔히들 자신들의 어떤 고생한 그런 것들, 그런 걸 이제 성공하고 나서 무용담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내가 가난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굳이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난 그런 거 들을 때 가난한 게 아닌데 저 정도면 살만한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정도로 가난했는데, 근데 내가 그 가난으로 인해서 불평을 한다거나 힘들었다거나 그런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좀 힘들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되고 형제는 형제다워야 되고 친구는 친구다워야 되고 먼저 태어난 분들과 또 뒤에 태어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다움에 대한 나다움 혹은 남의 어떤 다움이랄까, 저 사람 정말 저 사람답다 할 때 그게 뭐 성품이든 직업이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연애할 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여자가 남자 사랑할 때, 사랑할 때의 그 감정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장점이든 단점이든, 장점은 더 장점다워지고 단점은 그 단점마저도 장점처럼 느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은 거야. 그냥 이해를 못하죠, 다른 사람들은. 저거는 좋은 게 아닌데 좀 시간을 놓고 보면 후회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근데 사랑할 때는 그 사랑이라는 그 감정이나 어떤 그 단순한 감정이라기보다는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그 어떤 연속성이랄까, 이런 게 있잖아요. 일관성.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일관성이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하는 거지, 그냥 단편적으로 내가 몇날 며칠부터 며칠까지 사랑할게, 마치 매매하듯이, 아니면 뭐 어떤 그 기간을 정해놓고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마음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상대방의 허물과 어떤 모든 좋지 않은 것들까지도 불행은 내가 긍정으로 행복으로 바꾸면 되는 거고, 행복은 더 행복하게 소중하게 여기면 되는 그런. 그러니까 다 이쁜 거야.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할 때 그 감정이란 건 정말 신비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환경이나 상대방의 어떤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한 그 입술의 어떤 진실성이랄까,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는 상대방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하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상대방을 일관성 있게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영원한 사랑의 어떤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랑의 구심점이 나로부터 출발해야만이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왜곡하거나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원래 있었던 자리에 있어야만이, 원래 있었던 그 영원한 사랑의 자리에 있어야만이 나를 버리고 혹은 오해하고 도망간 사람 혹은 뭐 멀리한 사람을, 그 사람이 나중에 나의 사랑의 진실성을 깨닫고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걸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뭐 실천적으로 그렇게 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 속에는 그런 게 내포되어 있어요. 이 말은 사랑을 고백하는 그 자체가 주의하십시오. 영원한 잠시 후 교통량 측정 중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사랑의 어떤 행위이기도 하고 내 마음속으로 사랑한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어떤 결과라고도 할 수 있죠. 내가 성대가 망가져서 표현하는 게 참 어눌하지만 제 마음의 어떤 그 요지가 잘 전달은 안 돼도 어느 정도는 전달되리라고 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할 때 그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보여요.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교류하면서 느끼는 그런 것들. 참 이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이 이게 정말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면 좋겠는데 나의 어떤 자유로운 생각과 상대방의 자유로운 생각이 합쳤을 때 정말 자유로운 생각이 나오거든요. 다른데 같은 거야. 다른데 같은 거. 부부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내와 그 남편과 아내로서 만나서 한 가정을 한 부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할 정도의 막 등골이 막 좋아서 오싹한 그런 막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한바탕 웃고 흐뭇해하는 그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를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볼 때 그 사랑하는 아내가 이쁜 모습이든 초라한 모습이든 무슨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든 그 현실적으로 자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아내의 그 영원한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얘 정말 신비로우면서도 현실적이고 정말 행복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혼자 어떻게 느낄 수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부부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해도 몰라요. 사실은 모르는데 남들 사는 거 보니까 좀 보이는 거 있잖아요. 내가 남편이라면 현실을 내야 되니까 연구할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살아내기도 바쁜데 남편으로서 열심히 피땀 흘려가 돈 벌어가지고 아내한테 왕창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럼으로써 남편은 희열을 느끼잖아요. 막 기쁨이 충만하지 않아요. 내가 쎄빠지게 번 돈을 아내에게 한 움큼씩 안겨준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가 감사할 일이 아니겠어요? 삶에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람이. 내 혼자 나를 위해서 살면 뭔 보람이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았다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 위해 산 거는 다른 거예요. 자식은 둘째 문제고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 자식은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삼촌 보러 가기 전에 결론 내겠습니다. 뭔 소리 하냐 하면, 왜 사는지,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남들이 살아가니까 살아갔지. 남들이 대학 교수하고 회사원 다니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애들 숭숭 낳고 나이 많이 들어가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돈이 많아서 냈을 것도 많지만 남에게 빌려줄 것도 많아가 100만원 받아라 200만원 받아라 빌려 달랐는데 거절하지 않고 막 빌려주고 신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게 인생이라면은 나는 그런 인생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럼 고통받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뭐가 되며, 햇빛도 못 보고 죽은 아이들은 뭐며, 인간들의 실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재해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은 솔직히 뭐가 되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랄까 이런 게 어릴 때 많았다는 거예요. 내 목적이 뭘까? 내가 태어난 목적이 뭘까? 내가 그걸 알아야 된다.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성공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된 길을 가서 제대로 된 어떤 목적지를 정해서 가면 좀 늦더라도 정확하게 갈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이 길인가 해서 갔더니 이 길이 아니라 그러고, 또 저 길인가 해서 갔더니 또 저 길이 아니라 그러고, 왔다리 갔다리 남의 말 듣다 인생 끝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태어난 목적이 뭔지를 분명하게 안다면 세상 사람들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이제 어떤 이런 생각을 전제하여서 이야기하자면,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강했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태어나서 어떤 직업을 가지든 뭘 하든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어른들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럼 뭐가 중요하냐? 뭔 직업을 가지든 뭘 하든 간에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남들이 성공했다 안 했다 그것을 어떤 직업이나 뭐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알고 있는데 인간답게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어릴 때 어른을 통해서 혹은 책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무슨 직업을 가지든 뭘 하든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경이 이게 다 초점이 아니라서 시력이 안 좋아서 참
요즘은 운전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나이 들수록 나의 약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요. 한때는 내가 내다 하고 살던 사람인데 약 300m 전방에서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근데 정말 내 삶의 목적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뭐 좋은 직업 가지고 주의하십시오. 좋은 집에 좋은 직업 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아내 만나고 떡두꺼비 같은 애들 낳고 행복하게 사는, 그게 나쁘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추구하기 이전에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 인간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내가 뭘 직업을, 내가 어릴 때 꿈인 가수를 하든 막노동을 하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선생 소리를 듣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내가 많이 했어요. 어른들의 가르침이 틀린 게 아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가르쳐 놓고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가느냐를 아이들은 유심히 보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말은 청산유수로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당신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버지가 뱉은 말에 합당하게 살아가느냐를 보고 아버지를 존경할까, 그냥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니까 4.5m입니다. 속에서 나오는 존경, 우러나와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아버지니까 내가 존경하지 누가 존경하겠어요 라는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존경하게 되는, 정말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내 선친이 그렇게 회초리로 나를 다스렸어도 최소한 아버지는 당신이 뱉은 말에 어느 정도는 몸부림을 치는 게 어린 나에게 보였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에게 회초리 맞으면서도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전방에 미끄럼 주의 구간입니다. 정말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아가는 게 좋아요. 근데 정말 지옥 같은 순간순간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잖아요. 관계로 인해서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엄마가 엄마답지 못하고, 형이 형답지 못하고, 누나가 누나답지 못하고, 동생이 동생답지 못하고, 또 내가 내답지 못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마다 다움이 있는데 그 다움에 합당한 삶을 살면은 이것만큼 서로가 신나는 게 없잖아요. 즐거운 게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이 따로 있어요. 공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의 위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완벽한 거예요. 국가는 국가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그 맡은 소임을 다하는 그 그래서 정말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나서 움직여도 된다는 거죠. 성공하는 거 쉽다고요. 내가 옛날부터 이야기하는 건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고, 내가 남보다 IQ가 높고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은 그냥 내버려 두면 성공하게 되어 있다고요. 어거지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사랑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데 긴가민가 하면
아무 일도 못해. 근데 정확하게 알면은 정확하게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지식이 정확한 건지 정확하지 않은 건지가 헷갈리니까 망설이게 되고. 근데 이게 정확하다 그러면은 이미 결과가 나 있다라고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의 어떤 연결성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간에서 파악해내는, 그걸 흔히들 통찰력이라고 하는데, 과거 미래에 지나간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관찰함으로 현재를 꿰뚫어낼 수 있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잖아요. 현재에 대한 통찰력. 그러니까 마치 어릴 때 내가 고민했던 어른들의 어떤 그런 가르침, 책에서 얻는 교훈들 다 좋다 이거야. 근데 그걸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그걸 어른들의 가르침대로 살아내야 하는지, 도대체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먼저 그것을 고민하고, 한 남자가 한 여자의 남편이 전에, 남편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총각 때 남자가 뭔지를 알아야 나중에 한 여자를 만났을 때 그 여자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남자가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여자를 알겠어요. 남편이 뭔지를 알았을 때 아내가 뭔지가 보이는 거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데 아내부터 연구한다면 그게 되겠어요? 같은 본질 속에 다름이 있기 때문에 나를 깨닫지 않고는 상대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나는 남들이 흔히 버리는 시간 같은 것, 그런 것일 수도 있잖아요. 남들이 생각할 때는. 근데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와이파이가 지금 끊겼다가 뭐 그렇게 하게 이제 되는데, 제대로 지금 이렇게 방송되는지 모르겠는데, 성대가 결절을 넘어서 파열이 되고 이제 망가지고 나니까, 야, 참, 나 자신의 어떤 약함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아무튼 정말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태어나면서 주어진 가족 간의 관계,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이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사회적인 그런 관계든 혈연적인 관계든 무슨 관계든 간에 그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존재의 목적을 알기 전에 내가 과연 누군가, 정말 나의 본질이 뭔가, 정말 나를 제대로 파악해야만이 내 아버지도 파악할 수 있고 내 어머니도 파악할 수 있고 내 형제들도 파악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누군지,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데
남을 알아서 그게 궁극적으로 나에게 최종적으로 뭔 도움이 되겠냐는 거지. 무턱대고 돈 벌고 열심히 물떡대고 열심히 살고 돈 벌고 살고 남들이 살아가니까 행복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내가 왜 태어났으며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이 가정에서 뭔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이 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이 직업으로서 뭔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한 연후에 그 다음부터 행동해도 늦지를 않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라이센스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는 정말 그 자격증 따기가 정말 뼈골을 때리고 골병 들 만큼의 정말 힘들어야만이 그 자격증을 부여받고 따고 난 뒤에 그것을 현장에서 실천할 때 직업으로 어떤 직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정말 배운 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른들의 그런 어른들의 그런 허물을 아이들도 알고 저게 어른들의 약함이구나. 어른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참 저게 현실이구나. 우리가 입으로는 처지낄 수 있어요. 똑바로 살아라. 왜 그따위로 사냐. 근데 내 자신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또 이게 남이 나를 비판할 때는 또 그게 맞는 줄 알면서도 내가 겪은 현실이 이렇게 커 보이고 그거를 변론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만큼의 그런 걸 느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그런 게 많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정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할 때는 남편이 어떤 건지 알기 전에 남자가 뭔지를 알아야 여자를 알게 되고 그 여자가 뭔지를 알았을 때 남편이 어떤 존재인지 남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을 때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알지 못하면 절대 남을 알 수가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건데 비스무리하지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한 건 내가 누군지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데 이게 저마다 다양성이 있고 저마다의 삶이 저마다의 어떤 관점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공통 분모를 찾는다면 그거는 인간답게 사는 거라고요. 인간답게. 내가 태어난 목적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지. 내가 소처럼 개처럼 고양이처럼 새처럼 물고기처럼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업적인 부분에서 먹고 사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다움에 대해서는 뭐 판검사는 판검사 다워야 되고 선생님은 선생님 다워야 되고
회사원은 회사원 다워야 되고, 오너는 오너 다워야 되고, 저마다의 이제 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태어나서 개돼지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그 인간다움의 바운더리를 끝까지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성공하고 남을 속이고 성공하고 그 성공 무조건 성공하고 이런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지 않아도 정말 내가 빚더미 속에 살아도 남 때문에 아우 저 왼수라고 할 만큼의 남편 아내의 그런 아우 진절머리 나고 막 화가 치밀 정도로 저 사람이 부모야, 저 사람이 형제야, 아이고 저것도 남편이라고, 저것도 아내라고, 저것도 친구라고, 저것도 이웃이라고, 저것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약 2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 근데 잠시 후 고양 세무서 고양 우리의 우회전. 삶에 있어서 저마다 다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직업적인 부분이나 어떤 저 사람은 참 인간답다, 저 사람은 인간답지 못하다, 이런 것에서 온다기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이제 내포하고 있겠지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원초적인 거,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인간의 바운더리 안에서, 범위 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원초적인 인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많은 그 어떤 다양한 어떤 한 개인 한 개인마다의 어떤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기는 인간다움이 아닌 거라고요.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라고 한 건 한 개인 개인의 다양한 그런 경우의 수들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깨달아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뭔지를 깨달아라 라고 하는 소리라고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초적인 인간다움이 뭔지를 모르면 맨날 비교하는 거야. 나는 니보다 약 100m 낫다, 저 사람은 이 사람보다 낫다, 맨날 비교하고, 어떤 사람은 훌륭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인간 말종이다 그러고, 맨날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는. 되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그런데 인간다움이라는 건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겉보기에는 형편없이 보여도 형편없지 않아요. 얼마나 인간이 위대한지 아십니까?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이란 건, 아니 등 따시고 배부르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지금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굉장히 높은 가치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건 아이도 어른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요. 이해를 하십니까? 우리의 인간다움,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가치나 이런 것들이 다 왔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40분, 뭐 한 41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인간의 본질다운 인간다움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먼저 깨닫자. 이거는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수십억, 뭐 수백억의 수많은 인간들, 지금 앞으로, 옛날에 살았던 사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살아가는 사람, 앞으로 살 사람,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인간다움. 그 인간다움의 영원한, 그러니까 인간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이 만들어질 때 영원한 마음, 영원한 그 인간다움, 이거를 붙들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 행복해요. 등 따시고 배부르지 않으면 불행해요. 인간의 위대함이 어디 있죠? 내가 남 때문에 고생당해도 나로 인해서, 내 고생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걸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남편이 밖에 가서 쎄빠지게 고생하잖아요. 코피 터지게 돈을 벌어. 남들에게 모욕 당하면서 아이고 한 주 먹거리도 아닌 게 막 이러면서도 아이고 내가 내보다 낫다 이래 막 직장 상사들 머리 든 것도 없으면서 막 명령하고 자기는 못하면서 부하직원하게 막 하고 하잖아요. 갑질하면서. 그런 걸 다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죠? 내 아내가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있어서, 아내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직장 상사의 눈치도 보고 비유도 맞추고, 그게 나쁜 겁니까? 그렇게 뭐 불법을 뭐 시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내 가족들, 특히 내 아내를 생각해서 내가 밖에 가서 남편으로서 혹은 사회인으로서 아내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살아야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내가 정말 행복할 때가 뭔지를 알아야만이,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만이 내가 진짜 뭐가 행복한 건지를 알게 되고, 내가 행복한 게 결국은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것과 이게 같은 것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된다고요. 근데 내가 뭐가 행복한지를 몰라.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 행복한 줄 알아. 내가 남 속이고 남 괴롭히면서 나는 잘 살고, 남하고 경쟁해가 불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해서 내가 잘 살면 기고만장하고 그게 행복한 줄 알아. 그거는 진짜 행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남편이 쎄 빠지게 고생해서 아내가 행복하다,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우리 남자들이 속는 게 뭔가 하면, 사회적으로는 엄청 성공해서 근데 내 아내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거야. 남들은 성공했다 하지만, 사회에 어떤 유익을 주고 뭐 했다 하지만, 내 아내에게 정말 한 남자로서 행복한 가정을 줬느냐, 남편으로서의 존재의 그 사랑을
아내에게 인식시켜 준 아내가 나로 인해서 세상을 다 가진 행복을 느꼈느냐. 이걸 못 주는 거야, 남자들이, 남편들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건 우주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거라고요. 이 우주는 없어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로 살아가는 그 언약은 없어지지가 않는다고요. 이게 없어지면은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결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통해서 남자가 뭔지를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결혼이 얼마나 남자를 남자답게 만들고 남편답게 만드는지를 모른다는 거지. 남자가 뭔지 모르고 남편이 뭔지 모르고 여자를 알고 아내를 알려고만 하지. 왜냐? 그 순간이 주는 쾌락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랑의 어떤 그 감정이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그 존재에 대한 사랑이 없고 그냥 즐기니까 좋은 거야. 뭔지 모르고 그냥 즐기는 거야. 인류가 이미 거기에 중독돼가지고 계급품 물고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 속성을 못 버리는 거지. 그래 놓고 인생을 살았을 때 수많은 금은보화와 어떤 수많은 좋은 직업들 떵떵거리고 살아놓고 허무하네 만에 익하는 거야. 내가 지금 노숙을 해도 내가 누군지 깨닫고 내 가족에서 지금 가족이 없다 해도 풍지박산 났다 해도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면 나에게 불행을 줬던 가족들이 재해석이 되는 거야. 이해를 해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야만이 내 아내가 위대한지를 알 수 있는 거라고요. 나에 대한 존귀함이 없으면 남에 대한 존귀함이 안 생겨요. 같은 본질이기 때문에, 같은 거기 때문에, 같은 건데 왜 우리는 현상이나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합니까? 그거는 추후의 문제고, 그걸 지혜롭게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법이 있고, 규범이 있고, 우리가 통상적인 사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도덕 규범이 있고, 뭐 다 있는 거고, 가족은 이래야 되고, 뭐 이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남편은 이렇고, 아내는 이렇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냥 그게 거저 생긴 겁니까? 아니죠.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인간답게 살아가야 되는 게 뭔가를 앞 세대가 뒷세대에게 이야기해 준 그 결과값 아니에요. 그게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내가 누군지 알자. 내가 누군지. 내가 흔히들 뭐 친구들한테 네가 아내를 위해서 처자식들을 위해서 쎄 빠지게 고생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그 기쁨의 맛을 알면은 돈, 명예, 권력 이런 건 그대로 온다. 그냥 그거를 돈, 권력 이런 걸 쫓아가니까 본질은 안 보이고 엉뚱한 거를 쫓아가니까 이게 괴로운 거지. 그 소중함에 대한 존재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물질, 명예, 권력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오지 마라 그래도 와. 그냥 그 쭉쭉쭉 온다고 그게. 왜냐? 그게 내한테 와서 이게 가니까 흘러가니까
그걸 내가 이렇게 움켜쥐면은 불행이 되지만 이렇게 왔을 때 보내는 거죠. 남편이 돈 열심히 쎄빠지게 벌었을 때 그 누구에게 씁니까? 아내에게 쓰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쓰는 거 아닙니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베푸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순리대로 남에게 베풀면 더 가지게 되는데, 내가 이거 움켜서 안 뺏겨야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마저 뺏기는 거야. 행복의 본질을 모르고 그냥 물질을 막 지고 마고 졸부들처럼 나도 한번 멋지게 럭셔리하게 살아봐야지 이러는 거지. 그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비록 작은 물질일지라도 이 물질의 소중함을 알면 그 쓰임이 다르잖아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그냥 우리 조상들이 콩 한 쪽도 이웃끼리 나눠 먹는다.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그 콩 한 쪽이 뭡니까? 남들은 하찮게 보이지만 그 콩 한 쪽을 먹고 생명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잖아요. 함께 나도 내가 10년 살 거를 내가 그 10년 살 양식을 5년 살고 나의 5년 더 살 거를 남에게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생명이 공유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는 건 엄청난 존재에 대한 그 인식이 있었을 때에만이 현실적으로는 그게 엄청난 고생이고 안 해도 될 고생 같고 막 아이고 진짜 진절머리가 나지만 그게 지나고 보면 그게 행복이었다. 뭐 우리가 노부부가 옛날에 진짜 아슬아슬한 그런 순간들을 한두 번 겪었겠어요. 얼마나 시행착오를 했겠어요. 진짜 서방인지 남방인지 예편인지 마누라인지 막 그대로 표현은 안 해도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이를 버득버득 갈고 저 인간 애들만 커봐 저 인간 반드시 이혼한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그 남편과 아내가 그 처음 맺었던 그 소중한 마음을 끝까지 이렇게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걸 견뎠을 때 노부부가 이렇게 먼 세월을 이렇게 봤을 때 관망하게 되는 그 관망이랄까 아니 관찰하게 되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뭐 결혼하고 이혼하지 말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는 결혼하고 헤어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은 수많은 그런 인간의 생사화복이나 수많은 인간의 뭐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씩 해석이 된다고. 근데 해석되는 게 정확하다고요. 왜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은 남을 100% 알게 돼 있다고요. 내가 누군지 깨닫게 되면 남편이 그러니까 남자가 뭐지를 깨닫게 되면 여자가 보이고 여자가 뭔지를 깨닫게 되면 남편이 보이고 남편이 뭔지를 깨닫게 되면 아내가 보인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응당해야 될 거를 안 하는 거야. 그냥 남들이 하니까 태어나서 살아야 한다니까 사는 거고 먹어야 한다니까 먹는 거고 좋은 직장 가져야 한다니까 쎄빠지게 공부하는 거고 왜 애들이 왜 이 가정이 태어났고 내가 왜
이 지역에 태어났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고 왜 내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하필 미국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왜 여기 태어났고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물질 세계에서 방황하다가 시간 다 가는 거야. 현실이 힘들면 그냥 자기 자식이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도 없이 그냥 생명 막 집어 던지고 정말 내가 누군지에 대한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게 원초적인 것 같지만 이게 시작과 끝이에요. 이거 알면 된다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뭐 직업 이런 직업 저런 직업 그리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뭐 우리가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그런 것에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다움이 수많은 직업들 속에서 어떤 다움이 있잖아요. 그 다움을 생각하기 전에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아이든 간에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인간으로 응당해야 될 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인간으로 사는 게 뭔지를 알게 된다고요. 인간으로 사는 게 뭔지, 인간답게 사는 게 뭔지를 알았을 때에 대통령이 대통령다울 수 있고 국민이 국민다울 수 있고 오너가 오너다울 수 있고 회사원이 회사원다울 수 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게 되면 우리의 어떤 직업적인 그런 것으로는 해석이 안 된다고요. 그건 전부 다 자의적인 거야.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 맞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 맞고, 아내 말 들으면 아내 말이 맞는 것 같고, 남편 말 들으면 남편 말 맞고, 아이들, 자식들 말 들으면 자식들이 말 맞고, 부모 말 들으면 부모 말, 이 형제 말 들으면 이 형제 말 맞고, 제 형제 말 들으면 제 형제 맞고, 이 친구 말 들으면 이 친구 말 맞고, 저 친구 말 들으면 그 말이 맞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인간다움을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그 인간다움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만이 공자가 이야기한 임금은 임금답고 백성은 백성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어머니는 어머니답고 형제는 형제답고 이런 게 해석이 된다고요. 인간다운 삶이 뭔지를 알았을 때 직업다운 내가 좋아하고 내가 태어난 그런 달란트나 이런 것들로 아니면 직업 중간에 가진 직업 내가 좋아해서 택한 아니면 뭐 자이든 사회가 원해서 사회가 이거 좋다 해서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되고 또 그것이 의미를 갖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직업이나 남과 비교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불행하고 그 행복과 불행이 인간다운 무슨 직업을 하든 내가 똥을 푸든 내가 빌어먹든 간에 내가 걸식을 해도 내가 노숙을 해도 인간다운 삶을 살았느냐 내가 대통령을 하고 떵떵거리고 회사 CEO로 떵떵거리고 세상을 돈으로 움직여도 내가 인간답게 살았느냐가 관건이 되어야지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써먹고 내나노 하면서 노세하고 막 그리고 또 막 과도하게 괴로워하고 세상 죄는 혼자 다 막 그러니까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만 인간이 누군지 알게 되고 인간이 뭔지를 알아야 내 자신이 알게 되는 이게 일맥상통한다고요. 아무튼 참
표현할 방법이 없네. 누구 광고 카피처럼. 어릴 때 막 어른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면 어른들이 눈 동그랗게 뜨고 막 어떻게 네가 그걸 알았냐 깨달았냐 그러고 막 놀라워했었는데 선생님들이 어디서 배웠냐 이러고 그랬는데 어디서 배우긴 어디서 배워요. 어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서 배운 거지. 한쪽에 성경 갖다 놓고 한쪽에 노래 갖다 놓고 뭐 그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르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맞는데 그 맞는 대로 안 살아가는 어른들이 문제인 거지. 그 가르치는 거는 맞다고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그 어른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다가 자꾸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직진하는 그런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얼토당토 않는 걸 가르치겠어요, 어른들이? 무슨 직업이 뭐 중요한 거 있어? 무슨 직업을 가지든 인간답게 사는 게 중요하지라고 했을 때 그 인간다움에 대한 그 가치는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그 인간답게 사는 것보다는 등 따시고 배부르고 권력 명예 이런 거 가지고 남을 짓밟고 막 이렇게 살아가고 경쟁 속에서 좀 져주면서 살아가도 나로 내가 좀 개고생하고 힘들어도 누군가는 행복하게 산다라는 그 뿌듯하지. 막 난 어릴 때 그런 생각하면 내 고생하는 게 너무 행복해. 막 남편이 이거 한 남자가 뭐가 행복한지를 모르고 남편이 되면 남편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근데 남자가 뭐가 행복한지를 알아야만이 남편이 뭐가 행복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뭐가 행복한지를 알았을 때 아내가 보이는 거라고요. 인간은 어차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뭐가 행복한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행복한 거를 막 세상에서 막 이렇게 행복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속지 맙시다. 내가 뭐가 행복한지 알아. 한 남자가 뭐가 행복한지를 안다고요. 정말 중요한 건 나의 행복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군지를. 이거 알고 나서도 얼마든지 환경들은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다고요. 인간이 어설프게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인간은 위대한 거라고요. 내가 어릴 때 막 주먹 들고 친구들한테 이 새끼들을 왜 이러면서 해도 감정은 막 뒤진다 막 이런 그런 게 순간적으로 있어도 한 친구의 그 소중한 저 친구의 어머니는 이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이뻐하시 똑같은 인간이라는 그러니까 거렁뱅이 아저씨도 잘 나가는 친구 아버지도 그 어른으로서의 한 인간으로서 우리보다 먼저 태어난 그 어른으로서의 그 가치는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좋은 직업, 나쁜 직업 이런 게
우리는 그것으로 사람이 옷 입은 거,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많이 가지고 좋은 직업으로, 떵떵거리고 권력 가지고 뭐 이렇게, 행복,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부자든 가난하든 그거는 중요치 않아요.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부자면 부자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의 그 있는 그대로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있는 그대로의 가치가 그거를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파. 아무튼 좋은 추석 명절 되고 가족들 만날 거 아닙니까? 가족들을 보기 전에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혹은 자식으로서 친구로서 이웃 같은 그 친족끼리 같은 어떤 그런 것 뭐 친구들 이렇게 이제 정말 나를 생각하면서도 그 남의 존재를 이렇게 귀하게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자. 얼마나 행복합니까? 가족들 모여서 오손도손 추석 보내고. 나는 전국이 따로 있습니까? 그 모임들 속에 비록 별 얘기 안 하잖아. 그래도 그 밥 한 그릇 그 가족끼리 나눠 먹는 거 이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안 행복합니까? 이 행복은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해서 평가되는 게 아니라고요.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아버지다운 아버지든 어머니다운 어머니든 아니 그렇지 않든 그 아버지 어머니 그 존재 자체만으로 나에게는 엄청난 기쁨이고 행복인 거죠. 물론 우리가 서로답게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서로 뭐 아버지답다, 어머니 어머니답다, 남편 남편답다, 아내 아내답다, 자식 자식답다, 친구 간에 친구답다, 이웃 간에 이웃답다, 대한민국 국민답다, 세계 시민답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 다움, 인간다움, 그 원초적인 인간다움을 우리가 할 때에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이렇게 정말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하면서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남편도 살고 아내도 살고 부모도 살고 자식도 살고 형제가 서로 살아가는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두가 행복한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한 정말 그런 정말 꿈 같은 정말 현실적이죠. 정말 현실입니다. 그런 정말 내 가족이 있다는 거 이건 너무너무 위대하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행복이 막 밀려오는 그런 정말 나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행복해요. 혼자 오래 있어서 그런가. 아무튼 정말 굉장한 겁니다. 인생의 무의미나 나는 맨날 실패했다 그런 생각하기 전에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 내가 태어나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형제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 그들이 나에게 잘해줘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행복하는 그 존재 자체로 행복하고 정말 이런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가 물론 죽었다고 없어지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정말 내 곁에 누군가 있다는 거 평안한 일입니다. 그것도 이상 행복이 없어요. 너무 해서 죄송합니다.
새로운 투자 되십시오.